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이웃집 할머니가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을 때 놀라셨던 적 있으시죠? 어머, 어디 다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는데 갑자기 허리가, 이런 대답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이고 조심하시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그 뒤에는 훨씬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뼈의 변화 말이에요. 젊을 때는 계단을 2개씩 뛰어오르고 무거운 쌀포대도 번쩍 들어 올렸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무거운 걸 들기가 무서워지셨나요? 심지어 요즘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어이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시죠? 예전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쉬웠는데 이제는 뭔가에 의지해야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변화 뒤에는 뼈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가 있을 수 있어요. 골다공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뼈에 구멍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그건 아주 나이 많은 분들 이야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골다공증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조용히 시작된답니다. 특히 50대 여성분들이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해요. 남성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운동을 안 하시거나 술, 담배를 많이 하시면 뼈 건강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골다공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아픈 증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말이에요. 조용히 뼈가 약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거나 기침을 했을 때 뼈가 부러지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동네 김 아저씨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인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를 바닥에 찍으셨대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대퇴골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김 아저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뼈가 이렇게 약해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셨지만 몇 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지금도 예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시기는 어려우세요. 김 아저씨의 부인께서도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갑자기 간병을 해야 하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서 있고 걷고 앉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모두 뼈 덕분이에요. 뼈는 우리 몸이 기둥이자 뿌리예요. 집으로 치면 기초 공사와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오래 버티듯이 뼈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소중한 뼈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척추가 주저앉으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키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장 기관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숨쉬기도 힘들어져요. 또 한 번 골절이 되면 움직이기가 무서워져서 집에만 있게 되죠. 그러면 근육이 더 줄어들고 뼈도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관절 골절을 당한 어르신들 중에 1년 안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의학 통계에 나와 있어요. 뼈가 부러진 것 자체보다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합병증들 때문인 거죠.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침묵의 질병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아프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건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점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당뇨가 있으면 목이 마르기도 하는데 골다공증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어요. 뼈가 20%, 30% 약해져도 평상시에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면서 내가 이렇게 약했나? 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척추압박 골절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허리가 좀 불편하네? 키가 줄어든 것 같네? 하다가 병원에 가보면 이미 척추뼈가 몇 개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더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해봐야 소용 있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뼈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적절한 자극을 주고 좋은 영양을 공급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미 약해진 뼈라고 해도 올바른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어렵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70대, 80대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도 꾸준히 관리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핵심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소중한 뼈 건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뼈가 약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 지금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자주 뻐근하신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 자세가 예전보다 구부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키가 줄어든 것 같다거나 등이 굽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을 평생 묵묵히 지탱해준 뼈에게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뼈가 왜 약해지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거 아셨나요? 머리카락이나 손톱처럼 죽은 조직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반복해요. 젊을 때는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부서지는 속도보다 빨라서 뼈가 튼튼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 만들어지는 건 느려지고 부서지는 건 빨라지면서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 호르몬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뼈 손실이 2, 3배나 빨라져요. 그래서 폐경 후 5년 정도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남성분들도 안심은 금물이에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거든요. 특히 흡연이나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줄어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뼈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지는데 계속 앉아만 있으면 자극이 없어서 약해지는 거예요. 마치 근육을 안 쓰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두 번째는 영양 부족이에요. 특히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칼슘은 우유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단백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뼈의 기본 틀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칼슘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집으로 치면 철근이 단백질이고 콘크리트가 칼슘인 셈이죠. 세 번째는 나쁜 생활 습관이에요. 흡연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칼슘 흡수도 방해해요. 과음도 마찬가지로 뼈 건강에 해로워요.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카페인이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네 번째는 무리한 다이어트예요. 살을 빼는 게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면 뼈도 함께 약해져요. 적당한 체중은 뼈에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햇볕을 잘 안 쬐는 거예요.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요즘은 실내에만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뼈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두세 번은 드세요. 생선, 달걀, 두부, 콩, 닭가슴살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칼슘은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뿐만 아니라 멸치, 뱅어포, 깨, 김, 미역 등에도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멸치는 칼슘이 정말 풍부해서 하루에 대여섯 마리만 드셔도 칼슘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도 드세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과 달걀 노른자, 버섯류가 좋아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얻기 어려우니까 하루에 20, 30분은 햇볕을 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에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해요? 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뼈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예요. 하루 30분씩만 꾸준히 걸어도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걸을 때는 조금 빠른 속도로 걸으시고 가능하면 약간이 경사가 있는 길을 선택하세요. 평지보다는 살짝 오르막길이 뼈 자극에 더 효과적이거든요. 계단 오르기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한두 층만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점차 늘려보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고 물병이나 쌀포대를 이용해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돼요. 팔굽혀펴기가 어려우시면 벽에 대고 하시거나 무릎을 바닥에 댄 채로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올바른 자세 유지예요.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에 무리를 주고 뼈가 변형되게 만들어요.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세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지 말고 살짝만 기대세요. 잠잘 때도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척추 건강에 좋아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드세요. 네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받아야만 알 수 있어요. 50대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안전한 환경 만들기예요.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물기나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화장실이나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시고 밤에는 조명을 충분히 켜두세요. 신발도 중요해요. 너무 높은 굽이나 미끄러운 신발보다는 안정적인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여섯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와 술은 뼈 건강에 정말 해로워요.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뼈 건강이 서서히 회복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게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뼈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 서너 달은 꾸준히 노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혹시 처음에 말씀드린 김 아저씨 기억나시나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대퇴골이 부러지셨던 그분 말이에요. 사실 김 아저씨께서 퇴원하신 후에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걷기조차 힘드셨지만 재활을 받으시면서 조금씩 늘려가셨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챙겨 드세요.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계세요. 물론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답니다. 김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 아저씨처럼 이미 골절을 겪으신 분이 아니라면 더욱 쉽게 예방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나는 매일 우유 한 잔씩 마셔야지. 하루에 30분씩 걸어야지. 계단을 엘리베이터 대신 이용해야지. 이런 작은 결심 하나가 몇 년 후 여러분이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깜빡하고 운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바빠서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우리 같이 건강하게 살아보자. 매일 산책할 때 같이 나갈까? 이렇게 제안하시면 주변 분들도 기꺼이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함께 하면 더 즐겁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내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요즘 허리가 덜 아픈 것 같네?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네? 이런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시면 더 큰 동기가 될 거예요. 가끔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변화도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 다리로 계속 걷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뼈 건강은 단순히 골절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튼튼한 뼈는 활기찬 노년 생활의 기초가 되어줘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 뛰어놀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즐길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죠. 반대로 뼈가 약하면 조심조심 살게 되고 활동 범위도 줄어들어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실천해 보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노삼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중년 이후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댓글로 듣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뼈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요. 이제는 우리가 뼈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시간이에요.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든든한 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모두 평생 건강한 뼈로 활기찬 삶을 사시길 바라며 노삼지에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